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늘 9.11 테러 22주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해 있습니다. LA 카운티 곳곳에서도 추모식이 열립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모레쯤 13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담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며 북한의 큰 실수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빠진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미국판 1대1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시 주석은 북러 밀착에도 선을 그으며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산업 협력에 합의하는 등 경제교류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덮친 강진 발생 나흘째 지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자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오면서 생존자를 하나라도 더 찾으려는 시간과 싸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다소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던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주택 가격도 크게 올라 바이어들의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검찰에 내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데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와 신문 조서 서명 날인 여부가 변수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를 극형에 처할 1급 살인죄에 빗대며 파상 공세에 나섰고 야 4당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NFL 개막전에서 LA 램스는 시애틀을 30대 13으로 꺾었습니다. LA 차저스는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34대 36으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7대 3으로 승리했고 LA 에인절스는 클리블랜드를 2대 1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의적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9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ee Montanaro, Craig Montano, Michael G. Montesi, Carlos Alberto Montoya, Antonio De Jesus Montoya Valdez, Cheryl Ann Monyak, Thomas Carlo Moody, Sharon Moore, Krishna V. 지금 뉴욕에서는 9.11 22주기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희생자들의 9.11 사태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금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9.11 테러 22주기를 맞아서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도 거행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곳곳에서도 추모식이 개최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마이클 무 LAPD 국장은 오늘 오전 9시 다저 스테디움 인근 소방서에서 추모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차례 타종할 예정이며 LAFD 국장 역시 소방국 국장 역시 이곳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모식은 백파이프 연주와 LAPD 헬기 비행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오늘 추모식이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모식은 전국 곳곳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열리는 추모식,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추모식, 보스턴, 그리고 중부 지역, 그리고 LA 지역 모두 다 똑같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롱비치에서는 오늘 오전 9시 11분 역시 추모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롱비치 추모식에서는 화한 헌화, 묵념, 그리고 롱비치 시장 렉스 리처드슨의 연설, 그리고 백파이프 공연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산타모니카 소방서에서 일제히 추모식이 짧게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 베벌리힐즈 소방서에서도 비공식 추모식에 이어서 시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이 추모식 생중계되기도 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선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추정되고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열린 민방위 무력 열병식. 열병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례하시며 공화국 창건 75돌을 조국 청사에 특기할 대정치 축전으로 빛내는 데 공헌한 전체 열병식 참가자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같은 날 전용 방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 내에서 북동 국경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선지는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오는 13일까지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추정됩니다. 평양에서 이곳까지 거리는 약 1200km로 4년여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도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한 김 위원장이 열악한 철도 상황으로 인해 이동에만 2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 시점은 모레쯤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면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약 4년여 만의 재회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식량이나 군사 관련 기술을 받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도한 미국 뉴욕타임스는 동방경제 포럼 기간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렇게 곧 러시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회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며 북한의 큰 실수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YTN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위한 북러 정상회담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무기 지원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는 너무나 분명하며 결국 두 나라의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미 전략적 실패를 경험한 러시아는 매우 절박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는 분명히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의 일환이지만 북한도 이에 응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과 백악관은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Ill-advised for there to be any collabo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North Korea giving ammunition to Russia? There will be repercussions for North Korea, not just from the United States, bu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입장을 묻자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동맹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덮친 강진 발생 나흘째인 현지 시간으로 11일 지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오면서 생존자를 하나라도 더 찾으려는 시간과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지난 8일 오후 11시 11분경 발생한 강진으로 이날 오전 10시 현재 2,497명이 숨지고 2,476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이 위치한 알하우즈주에서 1,452명이 사망해서 가장 피해가 컸고 타르탄두주가 764명, 치차오아주가 222명 등 순이었습니다. 내무부는 부상자 중에서 중환자의 숫자가 많은 데다가 실종자의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야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전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인근 아클라마스탄맥 산간지역 마을의 가옥 대부분은 지진에 아주 취약한 진흙과 벽돌, 또 돌, 목재 주택인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지질조사국 측은 이번 재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00명에서 10만 명까지 달할 가능성은 21%에 이른다고도 추정했습니다. 모로코를 돕기 위한 외국 구조대도 속속 합류하면서 국제사회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군의 긴급구조대 56명과 구조견 4마리가 현지에 도착한 데 이어서 카타르에서도 87명의 인력과 구조견 5마리가 파견돼 구조활동에 나섰습니다. 영국도 수색과 구조 전문가 60명, 수색견 4마리 구조장비를 모로코에 파견했고 아랍에미리트도 수색과 구조팀, 구호물자를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은 모로코에 있는 비정부 구호단체에 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규모 강진 피해를 입은 모로코에서 안타까운 사연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작업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데 모로코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도 모로코가 원할 경우 적극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모로코에 지원 요청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 큰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진앙과 약 50km에 위치한 마라케시 인근 타페가그테 마을. 한때는 평화롭고 조용했던 곳이 돌무더기만 쌓인 채 폐허로 변했습니다. 벤 헤나 씨는 무너진 집을 둘러보며 힘든 기억을 꺼냅니다. 지진이 일어난 밤 아비규환 속에 8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마을에선 주민 2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자도 다수라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깊은 밤 기습적으로 강진이 덮친 탓에 아이들의 희생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아틀라스 산맥 고지대는 통신과 도로가 끊겨 구조 작업도 더디기만 한데 오지 마을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에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국제 지원이 이루어진 건 스페인과 카타르, 튀니지, 요르단 등 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모로코 당국이 공식적으로 각국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잃고 터전도 잃은 주민들은 소극적인 정부의 행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All the house, the side, the big for the millah, all broken, all. Old people, you can sleep in. Not eight, not nothing. Old people, look. No sleeping good, not nothing. All we live. 일각에서는 모로코 정부가 이번 재난을 스스로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산업 협력에 협의하는 등 경제 교류 확대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간으로 11일 보반 트덩 국가주석과 판민진 총리를 만났습니다. 베트남은 권력서열 1인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과 총리, 국회의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열린 투자 혁신을 위한 정상회의에 찐 총리와 함께 참석해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은 회의석상에서 양국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반도체, AI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주요 자원인 광물의 주요한 공급처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인텔과 구글, 엠코 테크놀로지의 보잉 같은 다수의 거대 기업 고위 관계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서 투자와 사업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한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히토류 공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또 양국은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천명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빠진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미국판 1대1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러 밀착에도 선을 그으면서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ITN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불참한 인도 G20 정상회의. 미국 주도로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에 대항할 국제 철도 항만 연결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경제 회랑을 만들겠다는 건데 1대1로에서 이탈하는 이탈리아도 참여합니다. 중국 관영지는 말만 많고 실천은 없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중국은 G20 비공개 회의에서 2026년 미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에도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G20 대신 동북 헤이룽장성 수해 지역을 찾아가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가까운 허베이성도 홍수 피해가 컸지만 북러 정상이 만날 블라디보스토크 근처로 간 겁니다. 그러나 끝내 양측엔 축적만 보냈고 이전에 비해 대표단의 격도 확 낮췄습니다.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무기 거래에 선을 그은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 입장에 본다면 러시아가 끼어드는 것은 중국 영향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신 다음 달 1대1로 10주년 정상포럼 때 푸틴을 안방으로 불러 밀착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으로 9월 11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하루 대체로 흐리고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도 떨어지겠고 오늘 낮 기온은 오늘까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 기온은 보다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인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뚝 떨어져 오는 주말을 향해 갈수록 오히려 평년결 밑도는 초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9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6도, 해안 지역은 81도, 6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일부 지역에 소나기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상황입니다.
먼저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버뱅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로 현재 첫 번째 레인과 카풀레인에 사고 수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405 놀스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놀스 방향 파크웨이 칼라바사스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방향입니다. 105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70번 사우스 방향에서 리버사이드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카플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관할 지역 한인들의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민의회로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 직통 카카오톡 등을 오픈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소통 채널로 주민들의 민원 많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 LA론에서 계속 늘어나는 홈리스, RV 차량 기고 홈리스, 소음, 미화 등 한인들이 다양한 문제를 겪는 가운데 위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새로운 민원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직통 전화번호로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기 시작하면서 홈리스 문제, 특히 RV 차량이 기거하는 홈리스 문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과 쓰레기, 나무가지 치기 등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컴플레인들은 주민회의 측에서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담당하는 정부 당국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마련함으로써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 관할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시당국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민원 접수의 취지입니다. 이번에 윌셔센터 코리아타운의 민원 창구인 직통 전화번호 개설을 맡은 서사무엘 대의원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대충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강력 사건이 몇 건, 강도 사건이 몇 건, 이런 식으로만 발표를 하지, LA 한인타운에서 자잘한 사건들이 어떤 게 몇 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직통전화번호로 한인들의 민원이 활발히 접수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 중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 관할 지역 밖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10개 이상 접수가 사실은 됐지만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 윌셔 센터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헐리우드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주셔서 접수하신 것도 있고.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 관할 지역은 남쪽으로 11가 웨스턴 지점부터 올림픽 버몬트 지점에서 올라와 북쪽으로 멜로즈 101 프리웨이까지, 서쪽으로는 웨스턴, 동쪽으로는 버몬트까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대문을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주차장을 나가면서 보는 그 LA를 보다 깨끗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새로 개설된 전화번호 323-200-5532로 연락해 자신들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앞으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에서 치르는 DMV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더 이상 차량국 DMV를 직접 방문해 긴 줄을 서지 않고도 집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DMV 측은 최근 18세 미만 캘리포니아 주민 또는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오는 사람들 가운데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DMV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주민들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뒤에 온라인 시험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필기시험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시험에 통과한 뒤에는 DMV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사진과 지문을 찍고 시력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DMV는 신규 운전면허증 신청자 외에도 재시험이 필요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자들에게 온라인 필기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컴퓨터나 또는 웹캠이 설치된 랩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DMB는 응시자의 신원 확인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셀폰이나 태블릿으로는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DMB는 온라인 필기시험 신청 시 신청자들이 본인 인증을 하고 응시자는 시험 동안 DMB의 모니터를 받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필기시험은 2번 응시할 수 있고 2번 모두 탈락하면 세 번째 시험은 직접 오피스에 가서 치러야 합니다. 시험 시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DMB는 온라인 필기시험 외에도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를 도와주는 대화형 인터랙티브 e-러닝 코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스는 45분간 운전면허 관련 교통법규를 설명하고 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앞두고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운전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노점상 대상 범죄가 올 들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8%가량 늘어난 가운데 지난 7월에는 월간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도와 폭행이 가장 많은데 이런 범죄 증가에 따라 노점상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LAPD 자료를 분석해 올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노점상 대상 범죄가 202건 보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1건에 비해서 18% 정도 증가한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한 달간 무려 43건의 보고가 기록됐는데 LAPD가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월간 건수입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연간 총 건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과 한국TV가 주최하고 서울메디칼그룹과 웰케어 그리고 뱅크 오브 호흡이 후원하는 커뮤니티 건강 엑스포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웰케어에서 가정의학과, 내과, 또 신경과, 치과, 안과, 한의학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나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과 상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323-692-2054, 전화 323-692-2054번이나 323-692-2071, 323-692-20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미주 본사가 2024년 창간 55주년 기념으로 2024 산티아고 순례 여행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통하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3일부터 18일까지 15박 16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산티아고의 여러 갈래 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프랑스길을 택해 프랑스길의 시작점인 생장 피드포르에서 순례 여권을 받고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대여정입니다. 이번 여정은 쇠락해 가던 공업도시를 스페인 북부 지방의 최고 관광지로 만든 구겐하임 미술관이 소재한 빌바오를 비롯해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도시 팜플로냐, 중세풍의 대성당이 질비한 블루고스 등 관광과 순례를 겸한 여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순례 스탬프뿐만이 아니라 100km 이상을 걸어야만 하는 순례 인증서를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성찰과 힐링, 감동의 산티아고 순례길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일보 사업국 213-304-3471, 213-304-3471번으로 하면 됩니다. 뉴욕의 한인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단체 마음이 어제 뉴욕 삼성전자 체험관 삼성 837에서 한가위 코리안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한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기획된 어제 행사에는 미국에서 한식 조리책을 발간한 제임스 박과 제니퍼 반, 김훈희 셰프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 등 업계 관계자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또 이날은 떡시식 등의 체험 코너도 설치됐습니다. 남가주 주택난으로 그동안 주택가격이 저렴한 편이었던 인랜드 지역 주택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어들의 주택 구입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의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주거비용이 비싼 해안가를 떠나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교외나 인랜드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인랜드 지역도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데스토나 베이커스필드, 스탁턴 같이 내륙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주택가격이 저렴했던 지역들조차도 수년 새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이 지역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모데스토나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주택가격은 지난 2015년보다 2배가 뛰었습니다. 최근 가주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보다 저렴하면서 넓은 주택을 선호하는 바이어들이 인랜드로 몰리는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인랜드 지역의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렌트카페 데이터에 따르면 가주의 주거비용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100%가 높고 교통과 유틸리티, 음식값은 전국의 평균보다 각각 27%와 22%, 1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기회는 도시에 몰려 있지만 도시의 비싼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랜드로 눈을 돌리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젊은 전문직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 인랜드로 이주하면서 인랜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반기고 있지만 이들이 인랜드에서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 지역 렌트비를 끌어올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가주에서 생활비용 지수가 가장 비싼 지역은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LA와 롱비치,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순입니다. 가주의 생활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42%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퍼블릭 폴리시 인스티튜트 오브 캘리포니아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가주의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응답자 중에 90%는 젊은 세대가 가주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한편 미국 내 대다수 주택 소유주는 실거주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보유주택을 팔기보다 임대로 내놓기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택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코로나 발발 직후인 2020년과 21년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까지 떨어졌던 기간에 담보대출을 새로 받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국책담보대출업체인 프레드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최근 7.23%까지 치솟아서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평균 금리가 7%를 웃도는 상황에서 현 보유주택을 팔고 2~3%대의 이 저금리로 빌렸던 30년 만기 대출을 갚을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택 소유주들의 이런 형태는 매물 부족을 초래하면서 주택가격 상승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리얼터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매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초보다는 무려 46%나 줄었습니다. 주택 매물이 줄면서 집값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남매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민지 선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선수가 다 호주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LPGA에서 현재 한국 선수들이 3승밖에 못 올렸잖아요, 시즌에. 네. 예전에 뭐 15승 막 이렇게 올리고 때가.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 선수 우승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선수는 우승 못하고 한국계 우수 선수가 그 교포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호주동포 이민지 선수가 어제요, 클로버 퀸시티 컨트리 클럽 오하이오주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4라운드 합체정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하면서 잉글랜드의 찰리 헐과 연장 접전 끝에 사실은 연장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 잘 4라운드 전반 잘 치고 후반 11원홀에서 오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찰리 헐에게 그 동타를 허용을 했죠. 그래서 다시 연장 접경 끝에 두 번째 연장홀에서
이제 버디를 잡아내면서 우승을 했는데요. 어제 사실 그래서 9승을 올렸어요. 1년 3개월 만에 1년 3개월 전에 US 여자 오픈 우승했거든요. 이민지가. 그런데 1년 3개월 만에 승투를 추가하면서 통상 우승을 달성을 했는데 어제 우승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어제 백을 캐디가 박인비의 캐디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박인비 선수 캐디. 예. 예. 왜냐면은 그 박인비 선수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박인비 선수 캐디였던 브래드 피처를 요번에 대회에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그 캐디의 역할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이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캐디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 영국에서 처음 시작될 때는 양복들이 입고 이거 말 위에다가 골프채를 싣고 다니기도 하고 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캐디의 그 역할이 대단했던 것 같다라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3승은 돌파를 못했지만 4승을 못했지만 일단 그렇게 대리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국 선수 대리 만족해야죠. 뭐.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시즌도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는 그 LPGA 강국이라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뛰어나요 이제는. 네. 예전에는 한국 선수들의 연습량이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LPGA에서 강국으로 꼽혔습니다만은 외국 선수들이 그걸 다 따라하나 봐요. 동남아 선수들이 그렇게 잘 치잖아요. 그래서 LPGA 강국은 당분간은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은 따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임양이 5위, 최효진이 11위로 대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승 고지를 넘기가 굉장히 힘겨워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GA는 이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가 끝나서 뭐 모든 선수들이 이제 다 시즌이 끝났잖아요. 요새 뭐예요? 요즘 쉬어요. 푹 쉬어요. 그죠? 네. 푹 쉬어요. 2주간 휴식을 갔는데 그중에서 12명 선수들은 지금 바쁘죠. 요번에 이제 그 유명한 라이더컵 유럽과 미국의 그 정기전인데 이게 이제 정기전이라는 것이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유럽은 이제 유럽 전체의 선수가 나오는 거고 미국은 미국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25일 때 이탈리아 로마의 마르코 시모네 골프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이제 두 팀의 스타들이 12명씩 나오게 되는데 뭐 미국은 샘 번스, 패트릭 캔들레이 등 아주 쟁쟁한 스타급 선수들이 총출동하고 그리고 유럽 팀에는 로리 맥킬로이, 존 람 등 나오게 되는데 지난 대회까지 전적을 보니까 27승 14패로 미국이 지금 우위에 있어요. 하지만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유럽에서 열리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접전이 예상된다. 그래서 상대 정보는 그 대회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84타수에 나와서 131타 안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김하성으로서는 그 미국 진출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어제 그 휴스턴이 지금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휴스턴 원정 경기에서 4타수 1안타로 선전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1안타도요, 그 비디오 판정 끝에 나왔죠. 그 날아갈 뻔했는데 충분히 정상적이라면 2루타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공인데 오심을 했죠. 그래서 비디오 판정을 해서 이제 그러면 오케이 안타는 맞는데 1루까지만 가. 뭐 그렇게 해서 물론 팀도 대패를 했는데 2대 12로 일단 그 김하성 선수가 굉장히 그 작년까지 130안타를 기록을 했고 이번에 안타를 치면서 빅리그 최다 시즌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뉴스에는 보면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그 감독이 아주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극찬 또 극찬을 하면서 몇 년 내로 올스타가 된다. 뭐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진짜 기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김하성 선수 때문에 국민구단으로 새롭게 등장한 샌디에고가 한국 팬들의 관심이 많은데 가을 야구는 점점 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 가을에 좀 나와서 좀 작년 같은 그런 멋진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는데요. 67승 76패로요. 일단 시즌은 뭐 12게임 일단 뭐 시즌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 샌디에고의 가을 야구는 끝났고 지금 관심은 샌디에고가 이제 물론 내년까지는 그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은 김하성을 잡기 위해서 어떤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은 돈이죠. 그래서 김하성 선수도 추신수에 이어 타자로서 뭐 대박을 터뜨릴지 관심이 좀 많이 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일정 나왔죠? 나왔습니다. 쉬워져부터요. 아. 류현진 선수가 이게 또 해필이면 그 39살 대 36살 노장들의 대결일 때 사실 그 36, 39세는 한창의 나이지만 야구 선수로는 노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사이 영상 3회를 수상한 텍사스의 맥스 슈워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지금 현재 류현진 선수가 7경기 나와서 부상 이후에요. 복귀해서 자책점이 2.65 3승 2패 상당히 자책점도 좋거든요. 그런데 토론토고 이 텍사스가 지금 막판 그런 그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두 팀이 서로 다 지금 그 서부 지금 텍사스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3위 그러니까 78승 64패고 그다음에 토론토가 아메리칸 리그 지금 80승 63패를 기록해서 양쪽 동부지구 3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번 4연전에서 아마도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특히 슈워저가 지금 한물이 좀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ERA 그러니까 자책점이 3.91이거든요. 그렇지만 류현진 선수는 2.65니까 수치상으로 볼 때는 류현진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국민들이 갑자기 토론토도 지금 국민구단으로 떠오르기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현재 간단하게 짚을 거는 다저스가 86승 55패로 일단 12게임 차이로 디백스 2위를 여유있게 누르고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저스의 가을 야구는 100% 결정이 된 거고 과연 이번에도 또 작년 같은 그런 어떤 그 비참한 꼴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은 잘 치는데 가을만 되면 추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을 집중력 잘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투수력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자들은 잘 치고 있어요. 근데 그 투수들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특히 그 불펜, 제발 좀 불펜들이 소방수 역할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을 안 지르고 시즌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는 공화당 잠룡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러자 부통령 후보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경쟁에 불을 당긴 사람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입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열린 공화당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설 무대를 만들어주고 공개 지지 선언을 한 놈 지사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에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1971년생으로 올해 52살인 놈 주지사는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 2019년 여성으로는 처음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에 당선됐으며 강경 보수 성향 인사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는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는 참가하지 않는 한편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부통령 후보 자리에 뜻을 세웠다는 관측을 이미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에서 최근 고령 정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거나 아예 선출직은 모두 나이를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논란이어서 표심에 결정적 영향이 될지 관심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Did you hear the question, Senator?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90살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살인 바이든 대통령도 숨진 의원을 공개 석상에서 찾는 등 잦은 이상 행동으로 그때마다 치매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미국 상하원에는 맥코넬 파인스타인 외에도 83살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80대 이상이 20명이 넘는 등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정치인은 정신감정을 받게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I said every politician over 75 years old should be required to take a mental competency test. 미국 내 여론은 아예 정년이 없는 선출직들의 입후보 연령이나 정년을 정하자는 데 적극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2년 전 오늘 아침 믿기지 않았었죠. 그리고 하루 종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영상이 TV에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으면서 몇 날 며칠을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9.11 테러 22주기입니다. 전국에서 추모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9.11 테러 생각하고 추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액으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